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의 가장 뜨거운 순간과 숨겨진 이야기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채널,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경쟁이라고 여겼던 그 사건이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면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야구 예능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진짜 이 세계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정면 충돌입니다. 최근 최강 야구와 불꽃 야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포맷, 비슷한 구성, 그리고 같은 시장 안에서의 경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이야기를 완성했는가 라는 질문이 중심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제작진과 스태프가 양쪽 프로젝트에 모두 관여했을 가능성, 그리고 초기 기획 단계에서 공유된 아이디어가 지금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충돌은 단순한 표절 논란이 아니라 세계관의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은퇴한 레전드가 다시 유니폼을 입는 순간, 감독이 더그아웃에서 보여주는 표정,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미묘한 긴장과 신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의 진짜 가치는 규칙이 아니라 관계와 흐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갈등은 단순히 비슷한 프로그램 두 개의 경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계를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이며 그 중심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정적인 카드가 존재합니다. 과연 누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싸움의 진짜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빠르고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끝난 줄 알았던 전쟁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갈등의 핵심은 단순한 포맷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질문, 즉,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두 프로그램의 유사성에만 주목했습니다. 경기 방식이 비슷하고 출연 구조가 겹치며 전체적인 흐름이 닮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모방 논란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느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포츠 예능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과를 아는 경기보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강 야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전직 선수들이 다시 모여 경기를 한다는 설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감정,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쌓이는 서사가 시청자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감독의 한마디, 코치의 선택, 선수의 표정 하나까지 모두가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불꽃차고는 어떨까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폭발합니다. 단순히 규칙을 따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공기까지 재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조금만 어색해도, 조금만 진짜 같지 않아도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프로그램은 더 이상 같은 세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부 분석에 따르면 스포츠 예능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 중 상당 부분이 경기 자체가 아니라 더그아웃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선수들끼리 나누는 짧은 대화, 감독의 눈빛, 그리고 코치의 개입 타이밍.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비로소 진짜 같은 긴장감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포맷을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절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진짜에 가까운가의 문제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준이 앞으로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쪽은 과연 이 진짜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연 누가 서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무엇이 진짜인가를 넘어서 과연 그 진짜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불꽃야구 입장에서는 이 질문이 곧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미 한 번 형성된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가자니 논란의 위험이 있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자니 기존 시청자들의 기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딜레마가 바로 시즌2가 마주한 가장 큰 장벽입니다. 실제로 업계 내부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논의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리부트입니다. 기존의 색채를 모두 지우고 전혀 다른 형식으로 재출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인 익숙함과 연결성을 잃게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비교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들은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보이면 복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된 방향이 바로 세 번째 시나리오, 중심축의 재설계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즉, 프로그램의 외형은 일정 부분 유지하되 그 안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핵심 인물을 새롭게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가설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제작진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공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밀도가 떨어지는 순간 프로그램은 힘을 잃습니다. 즉, 누군가는 반드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역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을 유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황은 결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중간지대의 인물을 찾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 과거에 가까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어도 안 되는 절묘한 균형.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시즌2의 승부는 여기서 갈립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남기고 어디서부터 새로 시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위에서 프로그램의 운명을 좌우할 선택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서게 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리광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택은 의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타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전면에 서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인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이 선택을 더욱 결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지만 팀의 흐름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제작을 총괄하는 장시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닌 계산에 가깝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현장에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김성균 감독의 야구 철학은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합니다. 단순히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번역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광길은 바로 그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감독의 의도를 선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내고
팀 전체의 리듬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정하며 필요할 때는 개입하고 때로는 물러서는 타이밍까지 조율할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능력은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현장에서 축적된 감각과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광길이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초기 제안을 한 차례 거절했지만 이후 제작진과의 긴 논의 끝에 다시 합류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배경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팀에는 흐름을 붙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의 합류는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결국 이광길은 누군가를 대신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대체 가능한 인물이 아니라 지금의 구조를 성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축에 가깝습니다. 앞에 나서지 않지만 중심을 잡고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 그래서 그의 역할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시즌 2는 더 이상 화려함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구조와 흐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광길이 서 있다는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가 얼마나 신중하게 설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선택은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의 핵심은 단순한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리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이광길이라는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시즌 2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화려한 스타, 자극적인 연출, 눈에 띄는 갈등을 앞세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구조와 흐름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광길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성공입니다. 이광길이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김성균 감독의 철학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며 팀의 리듬이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빠르게 안정감을 되찾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구조를 갖춘 형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다시 이 프로그램은 믿고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만약 중심이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내부의 리듬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은 금방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이 프로그램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으로 인식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예능에서 이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택은 단순한 인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DM판, 즉 프로그램의 운명을 건 선택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얼마나 강하게 자극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 이 기준으로 보면 이광길이라는 선택은 가장 화려한 카드는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해답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포츠 예능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규칙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리듬과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즌 2가 그 가능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길이라는 선택, 과연 최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시즌2는 정말로 다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